밤에 계속 뒤척이시나요?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하신가요? 충격적인 진실. 지금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 수명을 10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85%가 위험합니다. 저는 91세 현역 의사 서루민입니다. 65년간 수면 전문의로 활동해왔습니다. 제가 40년간의 의학 연구로 밝혀낸 황금 취침 시간만 알아도 혈압약을 줄이고 치매 위험이 42% 감소합니다. 제 나이 91세에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진료를 보고 약 한 알 먹지 않는 비결이 바로 이 영상에 있습니다. 이 영상 단 1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특히 이 영상의 후반부에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수면 비결들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얻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만 모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수면 점수는 몇 점인가요? 지금부터 3가지 질문에 해당하면 1점씩 세어보세요.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밤중에 3번 이상 깬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 만약 2점 이상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하세요. 당장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시고 건강한 수면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저는 6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약보다 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세포를 고치고 병을 이기는 힘, 면역력을 키우며 뇌의 해로운 물질을 없앱니다. 70세가 넘으면 이 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잠을 잘 못 자는 노인은 잘 자는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짧습니다. 7년이면 손주 대학 졸업도 보고 금혼식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7년을 그냥 포기하실 건가요? 제 어머니는 75세에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2시간도 못 주무시고 낮에는 계속 피곤해하셨죠. 다른 의사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수면제만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학 박사로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연구 끝에 오늘 알려드릴 이 비법을 찾았고 지금 어머니는 83세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저 또한 91세인 지금도 이 방법 덕분에 하루 6시간의 깊은 수면만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잠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의 연구 결과 좋은 수면 하나만으로도 약 3개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약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수면으로 건강을 되찾을 것인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년 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수면의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직접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노년기에도 충분하고 깊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패턴이 달라질 뿐이죠. 젊었을 때와 노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생체 시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일종의 내부 시계가 있어서 언제 자고 일어날지를 조절합니다. 이 시계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앞당겨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대에는 밤 11시에 졸음이 오고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70대가 되면 저녁 89시에 졸음이 오고 아침 45시에 자연스럽게 깨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나이에 따른 멜라토닌 분비량의 변화를 보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7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비 시간이 2~3시간 앞당겨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의 수면 습관을 고집합니다. 밤 11시, 12시까지 TV를 보거나 활동하면서 몸이 보내는 졸음 신호를 무시하죠. 그러다 보니 멜라토닌의 황금 시간대를 놓치게 되고
결국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깊은 수면, 즉 딥슬립의 감소입니다. 수면은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의 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70세가 되면 깊은 수면의 양이 40대 때보다 무려 40%나 줄어듭니다. 이 깊은 수면이야말로 우리 몸과 뇌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단계입니다. 제 환자였던 79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 밤 12시 이후에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래 왔으니까 하시면서요. 하지만 70세 이후로는 밤에 잠들기가 힘들고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수면제를 처방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약에 의존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때 저희 클리닉의 노년기에 맞는 수면 패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죠. 취침 시간을 저녁 9시 30분으로 앞당기고 아침 5시 기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2주 만에 김 할아버지는 수면제 없이도 7시간의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만성적인 고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노년기의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요? 황금 취침 시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의사도 어떤 책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면 전문의로 65년간 연구한 노년기 수면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그렇게 일찍 하고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젊은 세대의 기준으로는 너무 이른 시간이죠.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2021년 저희 수면 클리닉과 국내의 주요 의과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취침한 70세 이상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면의 질이 45%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다음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28%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9시에서 10시 사이일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 패턴 때문입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저녁 7시경부터 시작되어 9시경에 절정에 이릅니다.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의 도움을 받아 쉽게 잠들 수 있고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반면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고 11시, 12시까지 깨어있으면 멜라토닌 효과가 떨어지고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설령 잠들더라도 깊은 수면 단계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 자주 깨게 됩니다. 제 클리닉에서 치료받은 76세 이영희 할머니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40년 동안 교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평생 밤 11시에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70세 이후로는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는 두통과 피로감으로 시작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제 조언에 따라 취침 시간을 9시 30분으로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일찍 자면 할 일도 못하고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 아닌가 걱정하셨죠.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할머니의 수면 패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4-5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혈압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이제 오후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활용해 새벽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더 길어진 느낌이에요. 아침 시간이 제일 맑고 집중이 잘 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91세인 지금도 매일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합니다. 덕분에 아침에는 맑은 정신으로 연구와 진료를 할 수 있죠. 제 또래 의사들 대부분은 이미 은퇴했지만 저는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70세 이상이라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황금 취침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깊은 숙면을 위한 실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 번째, 운동 시간을 조절하세요. 운동은 수면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해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운동은 체온을 올리고 각성 효과가 있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걷기, 수영, 태극권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제 환자였던 83세 박종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8시에 운동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운동하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제 조언에 따라 운동 시간을 오전 10시로 바꾸었더니 밤에 훨씬 더 잘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도 TV는 봐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시거나 TV 밝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제한하세요.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5시간에서 7시간이 걸립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알코올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이 숙면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얕은 수면만 증가시키고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밤중에 자주 깨게 됩니다. 네 번째, 저녁 시간 루틴을 만드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습관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비슷한 활동을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준비 신호를 보냅니다. 저녁 8시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샤워를 하고 허브차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책을 읽는 등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일관된 패턴은 뇌에 이제 잠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섯 번째, 최적의 침실 환경을 조성하세요. 침실은 수면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TV, 컴퓨터, 운동기구 등은 침실에서 치우세요. 침실 온도는 1820도, 습도는 4060%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활용하세요. 빛과 소음도 중요합니다.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사용해 빛을 차단하고 기막개나 백색 소음 기계로 소음을 줄이세요. 재수면 클리닉에서 상담한 78세 임미영 할머니는 침실에 TV를 두고 잠들기 전까지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TV를 거실로 옮기고 침실 온도를 19도로 유지하니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수면 질이 놀랍게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주 동안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수면 혁명의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에게 처방해온 불면증이 찾아왔을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분 룰을 기억하세요. 침대에 누워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오히려 수면에 대한 불안감만 커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한 활동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따뜻한 무카페인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졸음이 올 때 침대로 돌아가세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절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더욱 각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 호흡법과 근육 이완법을 활용하세요.
특히 추천하는 것은 47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뒤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4회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듭니다. 또한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효과적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 점차 위로 올라가며 각 근육을 5초간 긴장시켰다가 10초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신체적 긴장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생각 멈추기 기법을 사용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누우면 걱정, 후회, 내일 할 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생각 멈추기 기법을 사용하세요. 먼저 종이에 걱정거리를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걱정은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생각하기로 약속한다라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그런 다음 편안한 이미지, 바닷가나 숲속을 떠올리며 호흡에 집중하세요. 제 환자였던 81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밤마다 사업 실패에 대한 후회와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 멈추기 기법을 실천한 후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15분으로 줄었습니다. 네 번째, 자연수면 보조제를 활용하세요. 약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자연적인 수면 보조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쑥차, 캐모마일차, 라벤더 오일 등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쑥차는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쑥차 한 잔을 마시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다섯 번째, 낮잠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낮잠이 밤 수면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아예 자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낮잠은 오히려 밤 수면을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길이입니다.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20에서 30분 정도만 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이 5가지 대처법을 활용하면 불면증이 찾아왔을 때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주 이상 심각한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장수하는 사람들의 수면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특별히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른바 블루존이라 불리는 지역들인데요.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지역들의 노인들은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장수 지역 노인들의 수면 습관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지역의 100세 이상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의 93%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알아본 황금 취침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장수 마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 노인들은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합니다. 현대적인 조명이나 전자기기의 방해 없이 자연의 빛에 맞춘 생활 방식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 우치나치 할머니의 사례가 인상적입니다. 105세인 그녀는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체조와 명상을 하고 텃밭을 가꾸는 일상을 70년 넘게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치나치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젊었을 때는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자는 습관이 있었지만 70세 이후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더니 건강이 크게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침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귀중한 시간이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습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 노인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뿐만 아니라 오후에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시에스타 문화인데요. 연구 결과 이러한 짧은 낮잠이 심장병 위험을 37%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수 지역의 또 다른 공통점은 취침 전 루틴입니다. 대부분의 장수 노인들은 잠들기 전에 가벼운 차를 마시거나 명상을 하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TV나 전자기기를 보는 대신 조용하고 평화로운 활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 이카리아 지역에서는 취침 전에 허브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생하는 특별한 허브로 만든 차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수 지역의 수면 습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의 취침.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의 기상. 일광에 맞춘 생활 리듬. 오후에 20에서 30분의 짧은 낮잠. 취침 전 조용한 활동으로 마음 진정. 전자기기 사용 최소화. 여러분도 이런 장수 지역 노인들의 지혜를 따라 수면 습관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황금 취침 시간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이 변화하므로 이에 맞춰 취침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70세 이상이라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황금 취침 시간입니다. 셋째, 깊은 숙면을 위해 운동시간 조절, 전자기기 사용 제한,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 저녁 루틴 만들기, 침실 환경 조성을 실천하세요. 넷째, 불면증이 찾아왔을 때는 20분 룰, 호흡법, 생각 멈추기법, 자연수면 보조제, 현명한 낮잠 활용으로 대처하세요. 다섯째, 장수 지역 노인들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세요.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일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을 활용해 명상, 가벼운 운동, 연구와 진료를 합니다. 누구보다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도 이 황금 취침 시간의 비밀을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잠을 응원합니다.